현재 손흥민 선수의 계약이 1년밖에 남지 않았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열망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적 문이 다시 열릴 것 같습니다. 토트넘과의 승리 가능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손흥민 선수가 해리 케인을 따라 팀을 떠나게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형편이 좋지 않은 팀의 감독이 손흥민 선수의 서명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과의 새로운 계약에 주저하는 동안 한때 소문이 대상이었던 상위 팀들이 실제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토트넘 경영진에게 클럽 역사상 전례 없는 결정을 요구하는 어려운 문제를 제기합니다. 토트넘은 여전히 큰 클럽들이 손흥민 선수를 끌어들이기 위해 펼치는 계획에 대해 모호한 상태입니다. 한편 손흥민 선수의 놀라운 리더십과 개인 기량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10월에 화려한 플레이를 선보인 손흥민 선수는 2골과 1번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프리미어 리그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리고 68이라는 높은 점수로 최고의 스트라이커로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심지어 11골을 넣은 리그 최고의 골잡이 에를링 홀란드마저 뛰어넘었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뿐만 아니라 크리스티안 로메로 중앙수비수와 피에르 루이지 골리니 골키퍼를 포함한 총 3명의 토트넘 선수가 베스트 11에 선정되었습니다. 무함마드 살라 역시 최고의 컨디션으로 유명함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는 인상적인 점수 차이로 그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31세의 나이에 대부분의 선수들이 경력의 정점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는 시기에 손흥민은 그의 놀라운 컨디션으로 축구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심을 높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면밀히 주시하거나 경계하는 많은 큰 클럽들을 흥분시키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전 감독이자 현재 첼시를 이끄는 마우리시오 포체티노도 예외는 아닙니다. 손흥민은 향후 불현명한 것으로 판명될 수 있는 장기 계약에 서명하는 것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해리 케인이 과거에 마주했던 선택과 비슷합니다. 이것은 그에 대한 큰 클럽들의 시각이 변화하고 있음을 반영하며 이제는 이전보다 더 구체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클럽들은 최고의 선수들을 영입하기 위해 주저하지 않았고 손흥민도 그 대상 중 하나였습니다. 영국 언론은 사우디 클럽들이 명성 있는 스타 선수들을 영입함으로써 자국 리그의 위상을 높이려 하고 있으며 이미 잠정적인 목표 리스트를 준비해두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리스트에는 손흥민과 쿨루셉스키도 포함되어 있으며 많은 이들이 거절하기 어려운 큰 제안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손흥민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알-이티하드 클럽으로부터 4년간의 계약 기간에 3천만 유로의 가치가 있는 제안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정보가 나타났습니다. 해리 케인이 미남으로 이적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토트넘에서 손흥민을 잡아둘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토트넘의 성공 전망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이런 소문들을 일축하고 자신의 충성심을 확고히 했습니다. 제 목표가 사우디였다면 여기에 있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축구를 사랑하며 돈도 중요하지만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는 것이 항상 제 꿈이었습니다. 라고 그는 단호히 선언하며 추측을 끝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사건이 공개되어 다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독일의 스포르크스가 2022년 10월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 레알 마드리드가 관심을 보이고 손흥민과 접촉했다는 묵시적인 움직임이 있어 이적 시장 이야기를 다시 뜨겁게 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는 31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이 자주 왼쪽 날개 공격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다양한 플레이 스타일로 EPL의 주요 스타 중 한 명임을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레알 마드리드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하메드 살라가 변화의 신호를 보이고 있으며 이번 시즌 후 계약이 1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손흥민은 스페인의 왕실 클럽인 레알 마드리드의 눈에 더욱 매력적인 존재가 되었으며 특히 그들이 음바페와의 계약에 대한 신뢰를 잃은 후에 더욱 그렇습니다. 안필드 언론과 영국 내 다른 매체들은 최근 리버풀이 새로운 스트라이커를 찾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 미나미노가 사우샘프턴으로 이적한 이후 손흥민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위르겐 클롭 감독은 이전에 손흥민에게 많은 관심을 보였으나
2021에서 22 시즌 말미에 토트넘은 아스날을 인상적으로 꺾고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을 확보하면서 이 거래는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아 보였습니다. 풋볼 인사이더의 정보에 따르면 토트넘은 손흥민에게 그리 성공적이지 않았던 시즌 후에 단 1년 연장 계약을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선수들의 바람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대부분의 선수들은 단기 계약에서 오는 불안정성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이를 깨달은 다니엘 레비 회장은 손흥민에게 클럽에서의 더 긴 미래를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을 신속하게 인식하고 토트넘은 현재 장기 계약에 대한 협상을 다시 개시할 계획입니다. 손흥민은 자신의 입장에서 지난 경험과 해리 케인의 이적 실패에서 배운 교훈을 토대로 시즌 말까지 기다린 후 최종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 레비에게 어려운 상황을 안겨줍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리버풀, 첼시, 맨체스터 시티와 같은 큰 클럽에서는 주요 선수들의 주급이 30만 파운드를 넘는 반면 손흥민은 현재 약 3억 원을 받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제공하는 최고액이긴 하지만 그가 다른 곳으로 이적할 경우 벌 수 있는 금액에 비하면 겸손한 액수입니다. 분명히 손흥민과 다른 관심 있는 클럽들 사이에는 주목할 만한 격차가 있습니다. 이 팀들의 감독들은 이미 경영진과 논의를 진행했으며 심지어 레알 마드리드도 이적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는 소문이 새어나왔습니다. 이러한 주목을 받는 가운데 레비는 시장의 요구에 양보하지 않고서는 손흥민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토트넘 호스퍼의 위치는 크게 향상되어 손흥민과 같은 축구 스타와 계약을 협상하는 데 유리한 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비록 클럽의 수익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9번째로 낮아 맨체스터 시티의 선두와 리버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각각 3번째와 4번째로 뒤쫓고 있음에도 토트넘은 8위인 첼시와는 단지 4,500만 파운드 차이입니다. 또한 10위인 아스날과는 거의 9천만 파운드, 베트남 동으로 약 1조 4,780억 동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분명히 토트넘이 낮은 수익으로 인해 선수들에게 임금을 줄일 필요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파울로 폰세카 감독은 최근 인터뷰에서 손흥민의 재능 없이는 토트넘에서 V 메커니즘 전술을 적용하는 결정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해리 케인이 빠진 자리는 큰 공백을 만들었고 케인을 완벽하게 대체할 선수를 찾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폰세카는 토트넘을 위해 첫 시즌에 30골 이상을 넣을 수 있는 스트라이커를 이적 시장에서 찾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결국 손흥민을 중앙 공격수로 시험한 것은 기대 이상으로 성공적이었고 폰세카는 계약 협상에서 토트넘이 적어도 해리 케인과 같거나 그 이상으로 손흥민을 대우해야 한다고 제안할 계획입니다. 손흥민은 많은 것을 희생했고 자주 저평가 받아왔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가 팀 내에서의 기여도와 지위에 걸맞은 계약을 요구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역사적인 패배를 당한 후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과 재회하다. 경기 후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따뜻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첼시의 사령탑인 마우리시오 포체티노가 예상대이자 제자인 손흥민 선수에게 정감 있는 포옹을 건넸습니다. 이것은 토트넘 핫스퍼에게 4대1로 아름다운 승리를 거둔 첼시에게만 아니라 스승과 제자가 소중한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감동적인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4년 만에 돌아온 포체티노 감독은 스퍼스에서 옛 직원들과 친구들을 모두 인사하는 것에 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선물이며 열정과 드라마로 가득 찬 경기 속에서 다시 떠오르는 추억들이 강렬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당시 영국 축구장에 첫 발을 디딘 손흥민 선수가 포체티노 감독의 지도 아래 성장할 것이라고는 아마도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을 겁니다. 한국에서 온 그 젊은이가 오늘날과 같이 빛날 수 있으리라고는 더더욱 말이죠. 젊은 재능에서 이제는 토트넘의 영혼이자 투지와 재능을 갖춘 주장이 된 손 선수입니다. 제자가 이제는 팀의 빛나는 별이자 리그 전체의 스타가 된 것을 목격한 포체티노 감독은 자부심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경기 전에도 이 감독은 손 선수가 최고의 선수 중 하나라고 상기시켰지만 아마도 자신이 이끄는 팀을 상대로 너무 눈부시게 빛나지 않기를 바랐을 겁니다. 그라운드 위의 공을 넘어서 손흥민과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사이의 연결고리는 축구에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상대방의 경계, 승리와 패배를 넘어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성장, 존중,
그리고 게임에 대한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오늘날 프리미어 리그의 큰 그림에서 각각의 색깔이 자신만의 위치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 토트넘의 푸른색과 첼시의 짙은 파란색이 어우러져 존경과 아름다운 우정에 관한 이야기의 멋진 하이라이트를 만들어냈습니다. 냉정한 챔피언십 트로피 쟁탈전에서는 경쟁자지만 경기 후 잠깐의 순간에 손흥민과 포체티노는 축구가 무엇보다도 인간의 스포츠임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들은 잊을 수 없는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전선의 양쪽에서 온 두 사람이 모든 경계를 넘어 따뜻한 포옹을 나누며 무슨 일이 있어도 그들의 연결고리는 견고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손흥민은 자신의 여정에서 계속해서 성장해왔으며 유망한 젊은 선수에서 존경받는 주장, 국제 무대에서 빛나는 스타로 거듭났습니다. 그의 축구장 위 발자취는 뛰어난 선수로서의 인상만을 남긴 것이 아니라 겸손, 근면, 그리고 의지의 롤모델로서의 모습도 함께 남겼습니다. 포체티노 감독은 자신의 경험과 민첩함을 통해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적응하고 빛나는 데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멀리서도 그의 제자의 여정을 지켜보며 응원을 계속해왔습니다. 감독에게 손 선수는 단지 선수가 아니라 자랑이며 인내와 성공의 상징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축구 세계의 많은 다른 이야기들처럼 열정을 추구하고 도전에 맞서며 끊임없이 노력하여 높이 오르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포체티노가 손 선수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의 목소리에서는 스승의 따뜻함, 동료의 존중, 친구의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현대 축구의 다이내믹한 세계에서 손과 포체티노의 관계는 수천 가지 방법으로 삶이 변할 수 있지만 진실된 연결고리는 항상 존재하고 성장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그들은 그라운드 위의 동료를 넘어서 인생의 파란만장함을 함께 마주하고 기쁨을 나누는 친구들입니다. 첼시가 토트넘을 이긴 그날, 필드 위에서 손흥민에게 최고의 날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경기 결과를 넘어서 존경과 우정이 돋보이는 인생에서 기억에 남을 하루였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다시 만날 때마다 주위가 멈춘 것 같고 팬들의 박수 소리와 옛 스승과 옛 제자 사이의 따뜻한 포옹만이 남습니다. 축구에서 승리와 패배는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될 수 있지만 진정한 관계와 감정은 시간과 함께 영원히 남습니다. 손과 포체티노를 함께 보며 우리는 젊은 재능에서 존경받는 팀장으로 성장한 선수의 발전뿐만 아니라 한 인간의 성숙함도 볼 수 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의 대장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 자부심의 상징이자 한국과 아시아 전역의 젊은 세대에게 영감을 주는 인물입니다. 포체티노에게는 옛 제자를 볼 때마다 그가 과거의 손 선수의 재능을 개발하기 위해 투자한 노력과 헌신이 전혀 아깝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손흥민과 포체티노의 모습은 이 경쟁이 치열한 세계 속에서도 여전히 소중한 인간 관계가 남아있고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중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이것은 축구가 그라운드 위의 경기뿐만 아니라 인격을 함양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구축하는 장소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경기장의 불빛이 경기 후에 서서히 꺼질 때마다 손흥민과 포체티노의 이야기는 축구 하늘에 결코 꺼지지 않는 별들처럼 더욱 빛나며 진정한 열정과 성공의 의미를 찾고 있는 이들에게 빛과 길잡이가 되어줍니다.